인류와 함께 발전을 거듭한 교통기술. 하지만 교통은 여러 가지 혼잡을 일으켜 불편함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센서들이 도로에서 교통 데이터를 수집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현재의 자료로 미래를 예측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교통의 미래, 과학의 힘은 어디까지일까요?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여화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교통인데요.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교통기술들을 발전시켜왔죠. 동그란 바퀴를 이용한 수레에서부터 배,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다양하고 현대적인 기술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함을 위해 개발되어 왔습니다. 특히 현대인은 교통기술의 영향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과학적인 원리들과 첨단 기술들이 숨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첨단 기술들은 우리 미래의 삶의 모습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교통과학이라는 주제로 교통 빅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며 또 나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딘가를 향하여 이동을 합니다. 직접 걸을 때도 있고 자전거를 탈 때도 있고 직접 승용차를 몰기도 하죠. 또한 버스, 지하철, 기차, 배, 항공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동안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 안에는 바로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통 혼잡에 숨은 과학을 보고자 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가 전방의 속도가 느린 차량을 만나거나 정지 중인 차량을 만나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 속도를 줄이게 되죠. 앞 차량이 감속을 하게 되면 뒤따르던 자동차도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도미노처럼 그 뒤 자동차들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높은 곳에서 보면 마치 어떤 충격을 받은 물결의 파동이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를 교통류의 충격파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충격파가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차로 변경 때문인데요. 갑자기 옆 차선에서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이 생기면 원래 차선에 있던 차량은 안전을 위해 감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속은 뒤따르는 차량들로 이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충격파들은 차로 변경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두 도로가 만나는 합류부나 도로의 분기점 등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차로수가 줄어드는 구간이나 사고 구간에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두 도로가 만나는 합류부 같은 경우 진입하려는 차량과 진행하는 차량들의 숫자가 도로의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충격파가 더 빈번히 발생하고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병목 현상이란 병의 목 부분처럼 넓은 길이 갑자기 좁아짐으로써 일어나는 교통정체 현상을 말하죠.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혼잡 구간은 충격파와 함께 빠른 속도로 확대됩니다. 주행 중에 자동차가 이런 혼잡 구간을 만나게 되면 병목 지점을 지날 때까지 매우 불편한 혼잡을 겪어야 하는데요. 이런 혼잡 구간 안에서 운전자들은 잦은 감속과 가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가다서다 현상이라고 하죠. 이것은 일종의 충격파들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혼잡 구간 안에서 소규모의 많은 충격파들이 생기게 되고 이 구간을 지날 때면 운전자들은 가다가 서다 하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죠. 이런 경우 잦은 가속과 감속으로 추돌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평소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사고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교통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현상들이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매우 지능적으로 운전할 때도 있지만 불안전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운전자는 컴퓨터나 센서가 아니므로 운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는 앞차까지의 거리와 속도를 앞차의 크기와 크기의 변화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운전자가 운전 이외의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 집중도가 떨어지게 돼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 못하기도 하죠.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도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할 때에 어느 정도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오류로 인하여 교통류의 충격파가 도로상에서 전달될 때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선행 차량이 속도를 시속 10km 정도 줄이면 뒤따르던 차량도 똑같은 양만큼 감속을 하면 안전하겠지만 정확한 양만큼 감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죠. 이러한 경우에 재감속을 하게 되면 상황이 위험해지고 선행 차량보다 더 감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가 계속 감소하여 종국에는 멈추게 되죠. 즉, 사고나 병목 등 특정한 이유 없이 한 사람의 사소한 실수가 교통을 멈추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처럼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을 팬텀 트래픽 잼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사람의 지능이 교통 상황을 더 개선시키기도 할 텐데요. 숙련된 운전자들이 순발력 있게 가속과 감속의 시점을 조절한다면 충격파를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교통 현상을 연구하고 또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까요? 우선 교통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사람들이 이동할 때에는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이동에 관한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어냅니다. 출퇴근 시에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정보, 승하차, 환승 위치 등 그 교통카드 사용 내역은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중앙 서버로 전송되죠. 또한 자동차가 도로에 들어서면 도로의 센서들은 자동차의 속도와 통과 차량의 수를 집계해 운영자의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은 센서가 설치된 곳이 바로 고속도로인데요.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에는 VDS, DSRC, TCS, 카메라 등 여러 종류의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VDS는 차량 검지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도로 아래의 전기선을 사용하는 루프 검지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이 전기선 위를 지나면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를 감지해서 통과한 차량의 수를 세고 통과 시간차를 측정하여 차량의 통과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속도로에서는 이러한 VDS 검지기가 1에서 2km마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30초마다 차량 수와 속도, 점유율 정보를 도로공사 교통센터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센터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전체 교통 정보를 가공해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센서로 DSRC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을 검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DSRC 방식은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이 지나면 도로 옆에 설치된 안테나를 이용하여 차량과 통신을 하고 이 차량의 고유 번호를 식별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의 아이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임의로 생성됩니다. DSRC 장비는 고속도로에 대략 3에서 4km마다 설치되어 있고 대전, 부산 등에서는 도심 지역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정보를 이용해 안테나가 설치된 구간들을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TCS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와 출구에서 차량을 검지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차량이 진입한 톨게이트와 진출한 톨게이트는 물론 카메라를 이용해 차종까지 구분할 수 있죠. TCS 데이터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진출입 지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통량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VDS, DSRC, TCS 등 도로의 센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교차로에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카메라와 센서가 있고 도로 중간마다 보안을 위한 카메라가 설치돼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난 도로에 이렇게 많은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놀라우시죠? 그럼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엄청난 대용량의 교통 데이터베이스를 매일 저장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센서 데이터뿐 아니라 날씨와 교통사고 데이터 등이 날마다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는 교통 혼잡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 혼잡 발생 시간을 예측하며 혼잡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매일 쌓이는 엄청난 양의 교통 데이터는 디지털 지도 기반의 지리정보 시스템과 결합되고 통행 시간 등 교통 상태 정보로 가공돼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재의 교통 상태뿐만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교통정보 서비스들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 기술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 교통 예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좀 더 개인화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진보된 서비스가 가능할 텐데요. 예를 들어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언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또는 목표 시간에 도착하려면 언제 출발해야 하며 어느 경로가 가장 안전하고 연료 소모가 적은지 등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는 그 답을 과거에서 찾는데요. 즉, 과거 시점 중에 현재의 상태와 가장 유사한 시점을 찾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과거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 현 시점에서 미래의 교통 상태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KNN, ANN, 회귀 분석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KNN을 볼까요? 이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미래 예측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미래 교통 상태를 예측하는 경우 목적지를 포함한 현재 네트워크 교통 상태 데이터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씨와 요일 같은 과거 데이터를 선택하죠. 현재와 비슷한 과거의 데이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중 현재와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K개 골라냅니다. 그리고 선택된 K개의 과거 데이터를 조합해 예측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센서의 신뢰도와 현재 데이터와의 오차 등을 기준으로 조합해 탄생한 예측 데이터로 미래의 통행 시간을 예측하게 되는데요. KNN은 5에서 6% 이내의 작은 오차로 통행 시간을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분석 방법으로는 ANN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인간의 신경세포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응용한 방법입니다. 인공신경망을 만들어 예측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죠. 이 방법은 KNN보다 다소 복잡한데요. ANN 방법은 먼저 입력, 출력 데이터를 포함한 인공신경망을 구성하고 과거 교통 데이터 중 일부를 활용해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통행 시간을 예측하려면 먼저 과거 센서 데이터들을 입력값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과거 통행 시간 값을 결과값으로 하는 인공신경망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의 입력값들이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신경망의 연결 강도들을 구하게 됩니다. 연결 강도를 구하는 이런 과정을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학습이 끝난 인공신경망에 현재 시점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신경망의 연결 강도에 따라 통행시간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ANN 방법은 예측의 정확도 측면에서 KNN 방법과 비슷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학습 후에는 실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이 바뀌는 경우 재학습을 해주어야 하는 단점이 있기도 하죠. 다음으로 회귀 분석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통계적인 모형을 만들어 이를 미래 예측에 이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먼저 과거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교통 센서 데이터들과 통행 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기식을 가정하고 회기식의 파라미터들을 구하게 되는데요.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회기식에 대입하여 통행 시간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죠. 회기 분석은 예측식을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예측을 해야 하는 경우 실행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 시각마다 다른 모형을 만들어야 하고 통계 전문가의 판단이 많이 필요해 외부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힘든 단점이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고속도로 교통예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KNN 방법을 활용한 교통예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모든 구간에 KNN을 활용해 미래 교통 상태를 예측하고 혼잡 구간과 지속 시간, 최적 경로와 최적 출발 시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로 더욱 편해질 교통 상황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과 보험회사 등 여러 곳에서 사고조사를 하죠. 사고조사 데이터베이스에는 사고 원인, 사상자 수, 사고 차종을 비롯하여 사고에 관한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들 사이에 존재하는 특정 패턴이나 관계를 찾아내는 기술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이용하면 유용한 지식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분석해 특정 자동차 회사 차량이 어떤 종류의 사고에 취약한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2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나 가장 위험한 운전 상황,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연령층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시간 사고 위험도를 구해 운전자들이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즉각적인 경고를 줄 수도 있죠. 교통사고는 교통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류부에서 지정체가 발생하면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구간에서는 후미 추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속도 차이가 커질수록 사고율은 올라가고 특히 함유부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간별로 과거 교통 상태를 분석하고 사고 데이터를 결합해 교통 상태에 따른 사고율을 구하고 사고율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혹은 과거 교통 상태 중 현재 시점과 유사한 교통 상태를 찾아내 그 구간의 사고율을 구하기도 하죠. 이렇게 구해진 구간별 사고율을 기반으로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감속을 유도하거나 안전한 도로로 우회시켜 최종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자료로 미래를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이제는 빅데이터로 가능하게 된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겠죠?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교통이라는 현상 속에 숨은 과학적 원리와 교통 데이터의 취득 방법, 그리고 이를 활용한 과거 분석과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앞으로는 더 많은 교통 데이터들이 스마트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수집될 텐데요.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더 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겠죠. 앞으로 더욱 변화무쌍할 교통의 모습, 그 과정을 여러분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